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지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해요. 자, 로그라는 건 뭐냐? 로그는 어떤 새로운 기호입니다. 기호, 새로운 기호인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기호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뭔가 이런 게 있어. 2의 아니지? 그렇지. 2의 제곱이 예를 들면 4고 3의 제곱이 9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숫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수 체계로는 유리수 범주 내에서는 너를 만족하는 그런 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수를 정의를 한 거죠, 기호를. 그래서 그랬을 때 너 x라는 녀석은 루트 5라는 이렇게 생긴 새로운 기호를 정의를 했고, 물론 부호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자, 로그의 탄생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슨 얘기냐? 2의 제곱은 4고 2의 3승은 8이에요. 맞죠? 자, 이때 2의 네모승을 했는데 한 5 정도 되는 숫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어쨌거나 자연수 범주 내에서는 2, 3, 그 다음에는 너와 너 사이의 숫자는 어떤 어쨌거나 유리수거나 무리수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기존의 수체계로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역시 너도 유리수 범주 내에서는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맥락에서 루트가 탄생했듯이 여기서 로그라는 새로운 기호를 탄생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x다라고 한다면 2의 x승이 5일 때 우리는 x라는 것을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너는 로그라는 기호를 쓰고요. 밑을 여기다 써주시고 작게 우변에 있는 숫자를 크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의 5라는 것, 기호의 의미는 밑이 2일 때 5라는 값이 나오기 위한 그 2의 지수예요. 즉 로그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지수의 일종입니다. 일종의 지수. 그러니까 지수 개념을 알아야지만 로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쪽에서 로그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로그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너의 어떤 법칙들, 연산 법칙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지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볼까요? 우리가 이 지수라는 녀석이 지금 보시면 어떤 실수죠, 실수. 얘는 사실은 무리수예요, 무리수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지수의 형태가 어떤 값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제한이 생겼었어.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밑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생겼었죠. 요 밑은 반드시 어떻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을 하면 항상 이 우변은 양수가 나왔죠. 그래서 너도 역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너는 절대로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독특해요. 이거 말고는 특별히 독특한 부분은 없습니다. 얘네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 마이너스 1에 뭐 애초에 뭐 이런 거 3분의 2승 이런 거 애초에 정의 자체를 안 했죠. 그죠? 이런 건 정의 자체를 안 했었고, 그래서 우변 같은 경우에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 밑도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네 두 개, 밑과 진수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정의가 가능하지 않니? 1의 x승이 1이 될 수는 있잖아. 요건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 걸 만족하는 x는 있어요. 근데 내가 1의 x승이 2가 되는 건 이런 x는 있을까? 이런 건 없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불능이라고 부르죠. 불능, 불가능한 거.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부정이라고 부르죠. 왜? x가 무수히 많으니까. 마치 0x는 0처럼 x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잖아. 그럼 그랬을 때 내가 x를 유일하게 로그 1의 1이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얘는 숫자가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무수히 많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이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1일 때 충분히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이 1인 경우에 정의를 하질 않아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로그가 정의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 조건 자체가 이쪽 단원에서는 소단원에서 출제가 곧잘 되는 유형이에요. 됐죠? 예를 들어볼까? 뭐 이렇게 나와. 로그 x제곱 빼기 2x에 너가 뭐 이렇게 넣고 3x 마이너스 7 빼기 3x 7 빼기 x라고 할까? 자, 너가 플러스 1 해야지. 아니다. 이대로 가자. 자, 너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되게 쉬워. 얘도 0보다 크면 되고 얘도 0보다 크면 되고 네가 1이 아니면 돼. 그러면 그냥 부등식인 거야. 그냥 연립 부등식인 거예요. 요거 한번 해결해주고 요거 한번 해결해주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고 네가 1이 되는 건 제외해주고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어디 나오냐면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맨 앞에 로그의 정의 해가지고 1, 2번이 바로 로그의 정의가 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얘는 로그 단원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래서 로그의 어떤 기본적인 뜻과 정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요거 설명 안 해줬구나. 자, 얘를 너의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얘는 뭐 지수에서 똑같이 밑이라고 부르니까. 자, 이 자리를 진수라고 불러요. 진수. 그래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진수 조건이라고 불러요. 진수 조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돼요. 밑은 0보다 크고 진수도 0보다 크고 밑은 절대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로그의 성질이라 하면 요 어떤 연산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디서 사실은 끌어오냐면 지수 법칙에서 끌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거기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요 1번부터 8번까지 공식이 개 많아요. 그죠?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 개 많은 공식 다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상식적이고. 자, 먼저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로그 A의 1은 0,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로그 A의 1은 0이다. 자, 우리가 로그의 뜻을 생각을 하면 돼. 잘 생각해봐. 이거의 의미는 뭐였냐면 A에다가 어떤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 값이 1이 되는 너는 누구니? 이거에 대한 답이 로그 A의 1이에요. 그러면 뭐 지수가 언제 1이겠어? 맨날. 너가 0일 때 A의 0승이 1이겠지. 그지?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거예요. 어차피 미친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 너는 당연히 0이 되겠구나. 0승이 1이듯이 로그 A의 1은 0인 거죠. 그래서 너와 너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로그 A의 A는 1이다. 이것도 역시 당연하다는 거야. 왜? 밑이 A일 때 A가 되기 위한 너의 지수인 거죠. 이거를 바꾼 게 요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쓴다고.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요거부터가 이제 조금 특이하죠. 자, 2번 별표 치시고 거기 보시면 로그 A에 x, y 곱한 거 너는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를 서로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드릴 거냐면 너를 만족하는 거를 편의상 뭐라고 할까? 뭐 n이라고 할까? 너를 만족하는 거를 편의상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관계식에서 내가 얻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A의 n승는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다시 A는 밑에 진수는 우변에 로그 값은 지수에 이렇게 요 세 가지 요소의 자리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은 곧 이 식이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A의 m승은 y인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선 x, y가 되기 위한 A의 지수를 물어보는 건데
xy를 만들어 주시려면 양변을 곱하시면 되죠. 그럼 좌변 같은 경우에는 an 곱하기 am는 xy 이렇게 바뀔 것이고, 너는 당연히 a에 n 더하기 m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 봐. n 더하기 m이 xy가 되기 위한 a의 치수인 거예요. 즉,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a의 xy가 된다. 이렇게. 근데 n 더하기 m이 아까 얘네 두 개 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쪽 방향이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 기본적으로 이 지수의 개념과 로그의 형태는 약간 역함수,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역함수 개념이에요. 역함수 개념. 그래서 얘는 지수를 찾은 거고, 얘는 너에다가 지수를 올렸을 때 어떤 값이 나온 거고, 그래서 얘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지지, 로그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자체가 지수인 거죠. 사실은 지수끼리 더하면 요 진수끼리는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법칙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 법칙은 곱하면 더해지죠. 얘는 더하면 곱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y가 서로 곱해졌죠. 그래서 요거를 곱해서 합치기도 하고 분리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x, y 곱한 게 이렇게 된다면 로그 a에 x, y를 서로 나누는 거는 얘네끼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서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얘는 똑같아요. nm으로 놓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면 나눈 거니까 n이랑 m이 서로 빼지는 거죠. 서로 빼지는 거고, 우변은 서로 나눠지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 증명 자체는 지수 법칙에서 비롯되지만 여러분이 증명을 아는 것보다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쪽에서 기초적인 연산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보면 이제 서로 나눈 거 있죠. 자, 4번에 보시면 로그 a의 x의 n승 너가 이렇게 되는데, 4번이랑 5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거든. 그래서 5번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5번 별표 치시고, 5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a의 m승 b의 n승을 하면 너가 이렇게 된대요. m분의 n 로그 a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죠. 자, 요 지수 부분은 요 앞으로 나와서 곱해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요 지수 부분은 분모로 들어와요. 이렇게. 너분의 너로 이렇게. n분의 n으로. 이렇게 되더라. 요거에 대한 증명을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요거 말고 요걸로 보여주는 게 좀 편해요. 로그 A에 B의 n승, 너가 n 곱하기 로그 A의 B가 된다. 자, 이것을 역시 선생님이 K라고 놓겠습니다. M이라고 놓을까요? M이라고 놓을게요. 자, 너를 M이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이쪽 관계식상 A의 M승이 B예요. 맞죠? 그러면 B의 N승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양변을 N승을 하시면 돼요. 요걸 M이라고 놓으면서 우리는 요 관계식을 만들었고, B의 N승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N승을 했습니다. 좌변은 A의 MN이 되고요. B의 N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 MN이라는 이 요소가 뭐가 돼야 되냐면 A의 지수로서 B의 N승을 만들어주는 지수가 돼야 돼요. 즉 로그 A의 B의 N승이 돼야 됩니다. 근데 MN 곱한 게 바로 여기 있죠? MN. 둘이 곱한 게 너가 돼야 된다. 로그가. 이렇게. 증명 자체는 이래요. 증명보다는 여러분이 결론을 좀 외워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진수의 지수는 밖으로 곱해지고요. 미의 지수는 나눠집니다. 미의 지수도 여기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나눠지는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 나온 공식들을 반드시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같은 종류의 공식인데 6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위에 보시면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6번이 미체 변환 공식인데 왜 미체 변환 공식이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지금 여태껏 1번부터 5번까지의 공식들은 하나같이 다 미치 A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수 연산 법칙 같은 경우에도 미치 같은 경우에만 그들끼리 연산이 되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도 기본적으로는 미치 같을 때만 연산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다른 미치로 바꿀 일이 있을 때 미치 변환 공식을 쓸 수가 있는데, 너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미체 변환 공식 같은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리면,
먼저 너라는 거를 x라고 넣을게요. m이라고 넣을까? 너라는 거를 n이라고 놓읍시다. 자, 이렇게. 그럼 너를 mn이라고 놓고 나면 C의 n승이 B인 거고 C의 m승이 A인 거죠. 그죠? 자, 이 상태인 거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로그 A의 B라는 거를 편의상 X라고 놓을까요? 자, 그러면 A의 X승이 B인 거예요. 너와 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죠? 근데 그러면 너가 A의 X승인 거니까 너가 A의 X승인 거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는 이렇게 되네. CM승이 A. 그럼 너도 X승을 해주시면 너가 이렇게 돼요. C의 M, X는 A의 X승.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면 C의 N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 너랑 같아야 되죠? MX와 N이 같아야 되는데 X는 M분의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를 너를 N이라고 놓고 나면 X는 M분의 N이 된다. X는 M분의 N이 되죠. 그죠? 증명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것만. 어떻게 되냐면 진수. 지금 보면 A라는 밑이 있었는데 원래 A라는 밑을 C라는 밑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밑의 변환 공식인 거고 다만 로그킬이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위 분자의 진수가 B인 거 그 다음에 분모에는 진수가 A인 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보통은 이 밑의 변환 공식이라는 거는 로그끼리 연산을 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요. 로그 4의 27 곱하기 로그 9의 5 곱하기 로그 25의 8.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너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요 밑변환을 이용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 너를 하나의 밑으로 다 통일을 하겠습니다. 어느 밑으로 통일할 거냐면 선생님 편의상 2를 가지고 통일을 할게요. 너는 일단 2의 제곱 3의 3승이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3, 너가 앞으로 나는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의 3이 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너가 2분의 1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너가 5의 1승이라서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5의 제곱이죠? 제곱 앞으로 2의 3승이죠? 3분자로.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얘네 있지? 얘네를 밑을 2로 통일을 해볼게요.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라고 쓸 수 있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2라고 쓸 수 있어요. 앞에는 로그 2의 3이 있죠. 그리고 상수가 있습니다. 요거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앞으로 나오면 8분의 9가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밑변환을 하고 났더니 너랑 같아지면서 약분 너랑 같아지면서 약분 로그 2의 2는 아까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의 답은 8분의 9가 나오는 이런 식의 밑변환 공식을 이용한 유형이 있어요. 얘는 이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이고 밑변환을 여러분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밑이 통일된 형태에서 연산들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공식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어렵죠. 그죠? 지난 시간에 지수 수업할 때 로그가 지수보다 분명히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수련회 간 친구가 있고 캠핑이었나? 아무튼 큰일 났습니다. 지금. 괜찮겠지? 자, 볼게요. 여기까지가 보시면 로그의 성질, 그 다음에 밑에 변환 공식, 맨 밑에 보시면 7번이 사실은 6번의 짝이 되는 공식인데 7번 자체도 많이 쓰입니다. 요거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분의 1의 관계 이렇게. 그래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항상 원리 자체는 뭐냐면
로그 A의 B를 밑이 B인 로그로 밑변환을 한 거야. 그럼 너는 로그 B의 B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로그 B의 B는 어차피 1이잖아. 우리가 그 밑변환 공식 6번에다가 C 자리에다 B를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한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형태인데 8번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로그 공식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 하는데 자 어떻게 생겼냐면 A의 로그 B의 C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 거기 보시면 잠깐만 8번이 아니다. 8번이 아니고 몇 번이냐 그 옆에 지금 8번 콤마이죠. 콤마 얘는 항상 이렇게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기하게 너랑 너랑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랑 너랑 이렇게 자리를 바꿨죠. 그죠?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등식의 양변에 로그를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의 로그 B의 C가 있고 너랑 얘랑 이제 같은지만 확인을 할 건데 B의 A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해주겠습니다. 로그 B에 에다가 여기를 넣은 거예요. 그냥 얘도 로그 B에다가 얘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로그 B에다가 같은 수를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같은 수를 넣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너는 너의 진수의 지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그 B의 C를 앞으로 빼서 곱해줍니다. 로그 B의 C 곱하기 그럼 로그 B의 A만 남죠? 로그 B의 A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너가 진수의 지수니까 로그 B의 A가 앞으로 나오고 곱하기 로그 B의 C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다시피 좌우가 서로 같죠. 그래서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지수의 로그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너랑 자리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가끔 뭐 이렇게 나오거든. x의 로그 2의 5랑 뭐 5의 로그 2의 x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올 때가 있어. 뭐 빼기, 더하기, 2는 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 k라고 치환을 하면 너도 똑같이 k가 된다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x와 5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는 k제곱 막 k 플러스 2는 0, 플러스가 되면 좋지 않죠?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너가 지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k는 2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거나 2인데 얘는 로그 밑이 5니까 어쨌거나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너가 2가 되면 5의 로그 2의 x 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로 바꿔서 푸셔도 되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지? x의 로그 2의 5가 2. 그럼 양변에 너분의 1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x는 2의 로그 2의 5 분의 1승. 근데 얘는 뭐라고 불렀냐면 로그 5의 2라고 불렀죠? 그럼 2의 로그 5의 2.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연산 자체는 복잡한데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될 거는 둘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공식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거기서 뭐 가끔 이런 게 나오거든. A의 로그 A의 B는 B이다. 이게 이제 나올 때가 있는데 마치 너랑 약분되듯이 소거되듯이 없어지면서 그냥 B가 튀어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애초에 로그 A의 B라는 것을 X라고 놓는다면 X는 어떤 역할을 만족을 하냐면 A의 X승이 B가 되는 거를 만족하는 거를 로그 A의 B라고 불러요. 그죠? 아까 로그의 정의상.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여기 지수 자리에 올라가면 당연히 B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의상 너는 B가 되기 위한 A의 지수인 거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당연히 B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뭐가 나오더라도 너랑 같은 값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거는 마치 약분되듯이 우리가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요게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증명 간단하게 해드렸고 밑에 보시면 상용 로그 나오는데 상용 로그는 중요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중요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우리 로그 일반적인 거 조금 풀고 상용 로그 이따가 조금 설명하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우리 잽싸게 한번 풀어볼게요. 10번까지, 12번까지? 10번까지? 8번까지? 8번까지 한번 풀겠습니다. 8번까지. 자, 1번 보세요. 로그의 정의 볼게요. 다음과 같은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밑줄 양의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밑과 진수 조건에서 여러분이 보통 문제를 풀려보면 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빼먹는 사람은 잘 없는데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은 잘 빼먹어요. 그래서 밑과 진수 조건에서는 밑이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식 자체는 이렇게 나오겠죠. 너는 로그 9 빼기 x랑 너가 x제곱 빼기 7x 플러스 10인데, 자, 얘는 일단은 양수가 돼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고, 역시 너도 양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양의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x는 9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리고 너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래. 1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8이 되면 안 되죠. x는 8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가 될 수 있는 거는 7부터 가능하죠. x는 1, 2, 3, 7까지인데 그게 이제 밑에 대한 조건에서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는 2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5보다 큰 거니까 답은 6과 7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오잉? 답이 안 맞죠? 띠로리. 뭐지? 그죠. 1도 미안해요. 1도 되네요. 2보다 작은 거 이쪽이 가능하죠? 여기, 그 다음에 6부터 여기 이렇게. 맞아요. 답이 1번에 있죠? 자, 여러분이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밑과 진수 조건을 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 1번과 좀 다른 거는 1번에서는 얘가 정의되도록 하는 x를 구해달라고 한 거고, 2번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되게끔 하는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모든 x에 대해서 돼야 되니까 항상 이해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이고요. 양수인 것 중에서도 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뭘로 해결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판별식으로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써주시면 a제곱 빼기 8a 작다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0부터 8 사이에 있고 너가 되면 안 되고 너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a는 2가 돼도 안 되고 3이 돼도 안 되죠. a는 아이고 이거 제곱인데 a는 되면 안 되는 게 1 안 되고요, 2 안 되고 3 안 되죠. 그러면서 0부터 8 사이니까 a가 되는 것은 4, 5, 6, 7까지 이렇게. 답은 22가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자, 로그의 성질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너가 성립할 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C는 P분의 Q이다. 지금 요 3번 같은 상황을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냐면 너는 K로 많이 해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한 문자로 통일을 할 건데 한 문자로 통일을 해서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K의 2분의 1승, B는 K의 3분의 1승, C는 K의 4분의 1승.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로그 A의 B, 즉 로그 K의 2분의 1승의 K의 3분의 1승 더하기 B의 C, 로그 K의 3분의 1, 4분의 1. 자, 요렇게 된 거를 어떻게 바꿔준다고 했냐면 밑의 지수는 분모로 들어가고요.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너네는 없애주시면 됩니다. 근데 로그 K의 K는 아까 1이라고 그랬죠? 로그 A의 A는 1이다. 즉 요게 남아요. 3분의 2가 남습니다. 동일한 논리로 4분의 3이 남겠죠? 짠. 계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4번 풀어볼게요. 불과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텐션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 친구가 혹시 대장이? 여러분은 끄덕끄덕하지만 그 친구는 인정하지 않겠죠? 이 자리에 있었으면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은데. A의 C, 로그 B의 C. 한 문자로 통일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양쪽에 다 B가 존재하니까 모든 아이들을 B로 통일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A를 B의 거듭제곱으로, C도 B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연산상 편할 거예요. 응? 어디 볼 때마다? 아, 시간 볼 때마다. 참 좋겠네요. 자, 구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렇게 는K로 놓은 거는 뭐 는K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세 개가 아니라 이제 두 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 간의 관계로 우리가 A를 예를 들면 이렇게 B의 3분의 2승으로 양변에 3분의 1승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제곱이니까 너를 이렇게 바꿀까요? 루트를 취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C는 B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어쨌거나 지수의 형태로 다 바꾸자는 거야. 그럼 너네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제 너는 로그 A에 A니까 원래 B의 3분의 2에 B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B의 마이너스 2 계산해 보시면 너가 분모로 3분의 2분의 분자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나온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나오나요? 아닌가? 그죠? 마이너스 5 나오죠.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자, 로그 루트 3의 x는 2고 로그 3의 xy는 5일 때 이렇게 끔찍하게 생긴 값을 구해봐라. 일단은 xy를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좋은 편인가요? 잘 보시면 지수의 밑이 로그 x의 y입니다. x의 y. 자,
보시면 로그 루트 3 x는 x는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루트 3이 밑에 들어오고요. x가 진수 자리로 오고요. 너는 지수 자리로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가 지수 자리로 온다고 했죠. 그냥 x는 3인 거야. 자, 너가 밑으로, 너는 진수로, 너는 지수로 이렇게 각각의 자리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져. 항상 x는 너의 너승이거든. 루트 3의 제곱승. 이렇게. 너 거듭 제곱한 게 x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것도 괜찮아. 양변에 밑이 루트 3인 너에다가 올려주는 거야. 지수 자리에 이렇게. 어차피 밑이 같으면 지수에다 같은 걸 올리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니니가 같아지면 좌변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그냥 x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x는 3이야. 그랬을 때 y는 요걸 만족하죠? 로그 3에 xy인데 x 대신에 3을 넣읍시다. 3y는 5. 근데 3이랑 y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너를 쪼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그 3에 3 더하기 로그 3에 y. 쪼갠 이유는 로그 3에 3은 1이니까. 너를 이쪽으로 빼줄게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y는 3에 4승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너가 지수, 너가 진수. 3의 4승. xy 다 구해놨죠? xy 다 구해놨으니까 식 쓰겠습니다. 3의 2분의 1 로그 3의 4승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앞으로 곱해질 수 있다고 했죠? 2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너가 다시 올라와도 되죠? 이렇게. 너를 올린 이유는 이것이 9가 되면서 3에 로그 3에 9니까 답이 그냥 9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요 구조에서 너가 그냥 나오려면 요 앞에 있는 개수는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항상. 아까 여기는 원래 뭐였냐면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었던 걸 선생님이 식을 정리해서 1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바꿔줬다. 이런 부분들이 로그에서는 처음에 조금 어색하다. 그 다음에 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6번 풀어보세요. 하나는 로그 A의 B, 하나는 로그 B의 A의 6승. 그럼 아까 선생님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밑과 진수가 서로 뒤바뀌면 둘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너와 너의 관계를 잘 봐주시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로그 A의 B를 K라고 놓으려고. K라고 놓고
그럼 너는 k분의 1이 되겠죠? 즉 k 더하기 k분의 6는 5. 양변에 k를 곱해서 k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5k 더하기 6는 0. k는 2 또는 3이에요. 짠. 그러면 2인지 3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요 식에서 양변에다가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즉 로그 a에 a 제곱 로그 a에 b 이렇게. 지금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도 똑같이 오른쪽이 더 커져야 돼요. 이렇게 되고 얘는 2가 나오죠? 얘는 k가 나오죠? k. 그러니 k는 3이 됩니다. 안 돼요. 주어진 이 부등식에다가 양쪽에 로그를 취한 상태. 이 로그를 취할 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일 때가 언제냐면 a가 1보다 클 때가 그대로고 a가 1보다 작아지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2가 있고 3이 있어. 그럼 밑이 같을 때 3의 제곱이랑 3의 3승을 비교해보면 2보다 3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도 이쪽이 더 커요. 그죠? 근데 2보다 3이 더 큰데 밑을 만약에 내가 2분의 1로 했어. 이렇게. 이쪽은 4분의 1이 나오고 8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반이 반대가 돼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여부에 따라서 지수의 대소 관계와 전체 값의 대소 관계가 부동호 방향이 같은지 부동호 방향이 반대인지가 나온다고. 근데 요 미체 역할이 여기서의 미체, 로그에서의 미체 역할과 동일하거든. 그래서 얘네끼리, 얘네 이제 진수 자리에 해당하죠. 진수 자리의 대소 관계와 로그 값은 지수에 해당하거든. 지수 자리의 대소 관계가 서로 부동호 방향, 동일한가 반대인가에 대한 판단은 밑에 해당하는 A, 너가 1보다 더 큰지 작은지로 보는데 A제곱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보다 크고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부동호, 로그를 취했을 때가 부동호 방향이 고스란히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K값은 3이 나오고요. K값 3 넣어주시면 얘가 지금 3인 거잖아. 그러면 너의 관계식이 나와요. A의 3승은 B가 나오죠. 이 문제는 요거를 구해서 대입하고 싶은 문제였다. 그럼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너가 A의 6승, A의 6승, 너도 A의 6승 나오죠? 2분의 1 나오네요. 이렇게. 6번은 조금 어렵죠. 자, 7번도 역시 밑을 변환을 하는 문제이고요. 역수로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그지? 자, 로그 2의 x분의 1과 로그 3의 x분의 1을 각각을 역수를 취해주면서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꿔줄게. 너는 그러면 로그 x의 2가 되고 너는 로그 x의 3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고 났더니 밑이 서로 일치하는 게 보여요. 둘 다 x로 일치하고 있고 너는 10. 그럼 식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로그 x의 6은 10인 거죠. 그럼 다시 x의 10승은 6인 거네요. 이렇게. 굳이 지수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얘를 구하고 싶어. 로그 너가 6의 루트 x 분의 1 더하기 로그 36의 x 분의 1 로그 6의 x 분의 1. 자, 요거 분모에 있는 부분만 정리 먼저 할게요. 루트라는 거는 2분의 1승이죠. 지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짠, 이렇게. 그래서 너는 요거를 하고 싶은 거고 2분의 1인 거니까 사실은 2가 곱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6이라는 건 6의 제곱인데 너는 분모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2가 곱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식 자체는 4 곱하기 너 밑과 진수 바꾸고 역수 로그 6의 아니지 x의 6이 돼야 돼요. 문제에서 x의 6은 10이라고 알려줬죠? 답은 40이 나온다. 자, 8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8번 풀어보세요.
방금 7번 풀었듯이 밑과 진수를 바꾸고 역수를 취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역수를 취할 때 분자에 있는 것까지 같이 역수 취하시면 안 돼요. 3은 밖으로 끄집어 내놓고 해야 돼요. 3을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로그 2의 x분의 1을 로그 x의 2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3까지 통째로 역수를 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공식을. 잘 보면 저는 여기 앞에 보면 이 공식이거든. 얘를 쓰는 거예요. 잘 봐. A와 B가 자리가 바뀌면 자리가 바뀌었죠? 역수가 돼요. 이렇게 이 공식 쓰는 거죠. 7번. 그렇지. 글씨를 아주 잘 쓰는구만. 글씨 나보다 잘 쓰는 것 같은데. 어디 글씨 되게 잘 쓴다. 신기하다. 응. 같이 곱하셨어요? 응? 이거 얘를 이렇게 쓸 때 얘는 어떻게? 얘는 지수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3이 지수로 올라가서 로그 x에 8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로그끼리 더해져서 진수끼리 곱할 때는 항상 앞에 있는 그 개수가 1이 돼야 돼요. 1. 그래서 그 개수를 지수로 다 올린 다음에 써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주어진 거를 이렇게 먼저 3 곱하기 로그 2의 x분의 1이고요. 너가 2 곱하기 로그 3의 x분의 1이고요. 너가 로그 a의 x분의 1인데 우리가 밑과 진수를 바꾸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취합니다. 3 곱하기 로그 x의 2가 돼요.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x의 3이 되고요. 로그 x의 a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a 값을 구하고 싶은데 잘 보시면 이제 밑은 다 통일이 됐어요. 밑이 통일이 됐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연산이 가능한데 로그끼리 더하면 로그 진수끼리 곱해진다고 했죠. 진수끼리 곱해지려면 얘네가 지수로 먼저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너도 이렇게 자, 그러면 너는 로그 x에 8이 나오고 너는 로그 x에 9가 나오니까 곱해보시면 로그 x에 72가 나오겠죠. 즉 a 값은 72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쉴게요. 숙제 근데 잘해온다고 들었어요. 자,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1이 아닌 세 양수 ABC 다음 조건에 만족하죠? 보니까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A 그 다음에 다시 로그 B의 A, 로그 C의 B, 로그 A의 C 근데 이런 거를 구해봐라. 그러면 구조 자체가 지금 로그 A의 B 제곱이니까 2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뒤에 것들도 다 2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로그 B의 C 로그 C의 A는 7.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2로 끄집어냈는데 얘는 로그 A의 B가 아니라 B의 A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 C의 B 로그 A의 C까지는 역시 7. 양변을 일단 2로 나눠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의 관계를 좀 볼 건데 이대로 풀면 좀 불편하니까 얘를 좀 치환을 할게요. 너를 x, 너를 y, 너를 z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x, y, z라고 놓고 나면 얘는 x분의 1이 되고요. 너는 y분의 1이 되고 너는 z분의 1이 되겠죠. 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혹시 요거 3개 곱한 거 아까 뭐 나왔는지 기억나니? 곱하기 이렇게. 자, 요거를 밑변환을 해주시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얘를 밑을 다 a로 한번 통일해 볼게요. 너는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가 되고 너는 로그 a의 c분의 로그 a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맨 앞에 로그 a의 b가 있었어요. 자, 셋을 곱해 보시면 약분 너는 원래 1.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항상 1이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순환식이라고 부르죠. A의 B, B의 C, C의 A, A의 B, B의 C 이런 식으로 수학 상을 조금 많이 해보셨다면 이런 구조 정도는 익숙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환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정리할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분의 7이고 통분해 보시면 x, y, z 분의 둘씩 곱한 yz, xz, yz 아니지 xy 이렇게는 역시 2분의 7인데 너가 1 그래서 요게 역시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뭘 구해달래요? x제곱, y제곱, z제곱을 구해달라. 너는 얼마니? 보시다시피 제곱해서 요거 2개 빼주시면 나오겠죠? 그죠? 간단하게 나오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대소관계인데 10번은 안 할게요. 10번 지우세요. 11번 보세요. 교재 난이도를 약간 하향 조정을 할까 싶기도 하고 약간 살짝 1주차는 원래 약간 그죠?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를 해오는지를 보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로그 7의 2가 A고 로그 7의 3이 B래요. 로그 12의 14를 A, B로 표현해 달래요. 11번 별표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로그를 또 다른 로그로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밑의 변환이 많이 쓰이고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밑이 7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미 두 개 녀석이 7로 밑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7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로그 12에 14 역시 너도 밑을 얼마로 통일을 해줘야 되겠어? 당연히 7로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밑은 각각 12인, 넌 12인 상태니까 7로 통일을 하려면 밑의 변환 공식 로그 7의 12 분의 로그 7의 14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바꿀 수 있죠. 자, 너는 12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따로 쓸 수 있어요. 로그 7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7의 3. 근데 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얘는 로그 7의 7 로그 7의 2. 근데 7의 7은 1이었죠? 다 끝났죠? 자, 너는 A 나오고요. 너 2A 나오고 B가 나오겠네요. 답은 2A 더하기 B 분의 A 플러스 1인 4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과 12번이 비슷한 문제인데 12번이 약간 더 어렵습니다. 느낌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밑을 뭔가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밑을 선생님 생각에는 2로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E의 A
로그 2의 4는 2예요. 자, 다 푼 사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너가 4니까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2가 분모로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너를 2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아직 요거 공식 쓰는 게 좀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너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로그 2의 a는 a, 로그 2의 b는 2b 이렇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2로 통일을 해보시면 로그 2의 a 분의 로그 2의 a 곱하기 b인데 진수끼리 곱해져 있으면 로그끼리는 따로 더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값이 라지 a고요. 이 값이 a 더하기 2b가 되겠네요. 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어차피 너의 역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빼기 역수 취해서 분의 a 통분은 너네가 해라. 넘어갑니다. 답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a제곱에서 a제곱 뺐으니까 2ab 4ab 4ab 4b제곱 4ab 4b제곱 5번 나오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용 로그와 실생활의 활용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지수 단원에서도 실생활의 활용 유형이 있었죠. 그죠? 실생활의 활용 자체는 뭐 중요도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볼 거고, 요 상용 로그에서 우리가 상용 로그가 이제 무엇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상용 로그는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고 뭐 내신에는 가끔 나옵니다. 보시면 상용 로그 상용 로그라 함은 별건 아니고 그냥 위치 10인 로그야. 위치 10인 로그. 예를 들어 이런 거 로그 10에 뭐 30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얘를 뭐라고 쓰냐면 상용 로그는 그냥 10을 생략을 해서 써요. 마치 우리가 2의 제곱근 2라고 쓰지 않죠? 그냥 루트 3이라고 쓰죠.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보통 숫자를 생략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에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넌 뭐다? 사실은 1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하필 10일까? 왜 하필 10이겠어? 왜 많이 쓰이는 게 10이라는 거야, 그러면? 밑이? 우리는 뭘 쓰니까? 우리는 10진법을 쓰니까. 그죠?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상용 로그에서는 10을 쓰는 거야, 밑이. 그래서 보통 상용 로그는 언제 쓰이냐면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하거나 아주 작은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천문학에서 쓰이고 뭐 화학 같은 거 할 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pH를 알고 있니? pH 산소 이온 농도 pH 본 적 있어요? pH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건데 산소 이온 농도를 뜻하고 pH가 상용 로그를 씁니다. 그래서 얘가 로그에 무슨 뭐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너의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밑이 10인 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들이 나오고 문제에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뭐 13번 같은 거 보시면 로그 8.71을 0.94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봐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 로그 문제에서 8.71을 줬죠. 그죠? 너가 0.94래. 그럼 8.71을 가지고 내가 8710을 만들고 싶어. 8710? 710이야. 710.
자, 그러면 8710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를 이용을 하시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71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즉 너는 사실은 이걸 쓰고 싶은 거야. 로그 8.71 곱하기 10의 3승. 근데 로그라는 건 분명히 따로따로 뺄 수가 있어서 곱셈, 진수의 곱셈은 로그끼리 덧셈으로 바뀐다고 했죠. 더하기 3이 되겠죠. 왜? 로그 10의 3승은 로그 10의 3승이 되는 거니까 3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10의 10은 1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그럼 0.94였던 게 3만큼이 더해져서 3.94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사용 로그가 그냥 연산인 거예요. 연산. 밑에 보시면 뭐 사용 로그 표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두실근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간단하게 상용 로그에서 잘 쓰이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만 할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의미. 자, 우리가 어떤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했어. 예를 들면 로그 370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로그 370. 로그 370이라는 수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로그 3.7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너는 로그끼리 쪼개면 로그 3.7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이 로그 370이라는 값은 사실은 2점 얼마 얼마의 값을 가져요. 왜 2점 얼마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보여줄게. 봐봐. 일단 여긴 2만큼이 더해져 있고요. 로그 3.7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요 진수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로그 1이 0이죠. 로그 10이 1이에요.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3.7이라는 녀석에 대한 로그 값은 당연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져요. 어떤 상용 로그 값을 볼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로그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편의상 그냥 알파라고 놓는다면 로그 370이라는 값은 2 더하기 알파의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알파라는 녀석을 항상 0부터 1 사이에 있는 이쪽에 동호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알파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너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너를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드리자면 그 중에서도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 시험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데 정수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면 너가 2가 된 이유는 너가 370이라서 2가 나왔는데 370 같은 경우에 3.7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원래 너는 몇 자릿수였냐면 세 자릿수였어요. 세 자릿수라 하면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00보다는 작아요. 맞아요? 근데 로그를 취해보시면 로그 100이랑 로그 1000은 당연히 로그 세 자릿수 입장에서는 이 값은 3이 나오고 이 값은 2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로그 세 자릿수는 반드시 2와 3 사이의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즉 이 정수 부분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몇 자리의 수인지를 알려줘요. 예를 들어 상용 로그를 취했는데 자릿수가 4자리야. 그러면 정수 부분이 4자리야. 그러면 정수 부분이 4니까 너는 원래 5자리의 수이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수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소수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을 말하죠. 로그 3.7인 거지. 그지? 그럼 내가 로그 370 말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 로그 37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7. 그럼 로그 37도 똑같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니? 로그 3.7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니?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그러면 잘 보면 이 소수 부분도 로그 3.7이고 너의 소수 부분도 로그 3.7이죠. 둘이 서로 소수 부분이 일치한다고. 잘 보시면 숫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이 소수 부분은 일치할 수가 있어. 언제 일치하냐면 이 뒤쪽에 나오는 숫자 열의 구성이 숫자 열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하면 소수 부분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로그 430이 있어. 너랑 로그 4.3이랑 로그 0.43이랑 로그 43000이랑 이런 것들은 숫자열의 구성이 같다고. 어쨌거나 43, 43, 43, 43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소수 부분은 같아요. 자, 각각의 정수 부분을 생각해 볼까? 자, 얘는 세 자릿수죠. 얘는 정수 부분이 2짜리예요. 세 자릿수면 정수 부분은 2가 돼요. 항상 너는 정수 부분은 너의 자릿수에서 1만큼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한다면 이 자릿수는 n 더하기 1 자릿수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는 5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은 4가 되겠죠. 이런 건 어떨까? 얘는 잘 보시면 소수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한 자릿수예요. 이거 자체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죠. 정수 부분은 0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얘는 사실은 4.3에서 얼마만큼이 곱해진 수냐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4.3 곱하기 10의 중요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이 정도 적당한 상식만 있으시면 되고요. 원래 상용 로그 정수 소수 부분 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요새 트렌드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 기본 상식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14번 보시면 상용 로그 표가 나와요. 여러분이 상용 로그를 표를 보고 상용 로그 값을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상용 로그 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서에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용 로그 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에 2.1, 2.2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땡땡땡 3, 4, 5 얘네가 뭘 말하냐면 소수 둘째 자리를 말해요. 즉 여기에 지금 각각 숫자가 써 있는데 자, 이 자리에 들어간 누구냐면 로그 2.13인 거야. 너는 로그 2.14가 들어가는 거고 로그 2.15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는 당연히 로그 2.23이 들어가고 2.24가 들어가고 2.25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숫자 6개인 잘 보시면 맨 첫 번째 게 0.3284 있죠? 얘가 0.3284인 거야. 얘가 그 다음 숫자인 0.330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숫자에다가 얘를 끝에다가 갖다 붙인 숫자들이 얘네예요. 됐죠? 자, 그래서 14번 보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로그 루트 213을 구하고 싶고요. 다음에 0.0225를 구하고 싶죠? 로그 0.225. 자, 그럼 이 녀석을 해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는 분명히 2분의 1승이었고 2분의 1승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213이라는 거는 도표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13은 2.13 곱하기 10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즉 로그 값 입장에서는 로그 213이라는 건 2 더하기 로그 2.13이 되겠죠. 2.13일 때가 누구냐면 0.3284. 그래서 2 더하기 0.3284 앞에 2분의 1은 곱해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디서 왔냐면 2.25에서 왔죠. 그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승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25에서의 로그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도표상 2.25는 0.352가 되겠네요. 0.3522 이렇게 더하시면 끝. 간단한 문제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조금 어려운데 자, 천의 모든 양의 약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대요. 15번 일단 별표는 쳐놓겠습니다. 우리가 양의 약수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수학 전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양의 약수에 갔다 오세요. 약수에 개수, 합, 곱 이 세 가지 상황을 다 해결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양의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양의 약수의 모든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양의 약수들이 곱한 형태는 어떻게 구하는지. 참고로 이 개수와 양의 약수의 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합은 약간 따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합은 이제 뒷부분 등비 수열할 때 수원 맨 마지막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숫자 자체가 1000이죠. 1000. 1000이라는 건 10의 3승인데, 너는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이죠.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는 누구나 알아요, 보통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면 보통 어떻게 구하는지 아냐면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해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6개가 나와요. 왜 그렇게 구하는 거죠? 어떤 원리로 그렇게 구하는 거니? 그죠. 소은이 기억나니? 어떻게 구했는지? 약수의 개수. 왜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구하는 거죠? 잘 몰라요? 기억나요? 잘 안 나요? 비슷해요. 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양의 약수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양의 약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0의 양의 약수는 2의 네모승 곱하기 5의 네모승이 됐을 거라고. 어차피 구성 인수로 가질 수 있는 소인수 자체가 2랑 5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너라는 약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너의 지수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너의 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최대 3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하는 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0부터 3, 0부터 3. 그럼 여기 4가지 경우가 있고 4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면 총 16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얘네의 순서쌍이 곧 하나의 약수를 결정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합이랑 곱에 대한 얘기를 역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를 주고 양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부터는 애들이 조금 힘들어 한다고. 근데 5의 배수라는 거는 뭐만 달라지겠어? 이 부분이 0부터 3이 아니라 1부터 3으로 달라지겠죠. 최소한 5를 하나는 가져야지만 5의 배수가 되겠지. 즉 4 곱하기 3이 돼서 그러면 12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합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이쪽에 있는 요런 애들끼리 서로 이제 쭉 더하셔야 되는데, 이게 0승부터 이렇게 얘네를 쭉 더해 주시고요. 5의 0승부터 역시 너도 5의 3승까지 쭉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 둘을 서로 곱해 주세요. 이렇게 곱해 보시면 이쪽에 4개 있고 4개 있으니까 실제로 만나는 것들은 16개씩 만나겠지, 그지? 잘 보시면 2의 0승 곱하기 5의 0승이 있고요. 0승 곱하기 5의 1승, 0승 곱하기 5의 2승 쭉쭉쭉. 그래서 2의 3승 곱하기 5의 3승까지 모든 종류의 약수들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더해지겠죠,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 거야. 이 부분을 계산을 지금은 손으로 하겠지만 이 부분을 계산하는 법을 이제 수열 뒷부분 가면 배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5번은 이 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곱은 뭘 아셔야 되냐면 1000이라는 이 숫자의 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 자, 약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혼자 있지 않아요. 약수는 항상 짝으로 존재합니다. 제곱수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짝으로 존재해요. 쌍으로. 예를 들면 1은 1000이라는 녀석과 곱해서 1000을 만들어 주고요. 2는 500이라는 녀석과 곱해서 역시 1000을 만들어주고요.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나는 둘씩 곱할 때마다 항상 1000이 되겠지. 가장 작은 약수를 A1이라고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일단 약수의 개수가 16개인 거는 여기서 확인을 해놨고, 이렇게 곱할 때마다 항상 뭐가 나오냐면 곱이 1000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쌍으로. 그러면 1000이 몇 개 있냐면 총 16개를 2개씩 묶었으니까 8개 있겠죠. 그래서 모든 녀석들의 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0의 2분의 16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리는 항상 약수의 개수가 등장해요. 제곱수여도 똑같습니다. 제곱수면 약수의 개수가 홀수기예요. 자, 그러면 로그 A1부터 A16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는데,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진수끼리 곱해진다고 했죠. 그죠? 실제로는 뭘 구해야 달라? 로그 A1, A2, A16까지의 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뭐가 되냐면 1000의 8승이 된다고.
전에 8승이 됩니다. 짠. 10에 24승이죠? 답은 24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는 상용 로그 문제라기보다는 양의 약수의 개수, 합, 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1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잘 보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지막에는 상용 로그 A, 알파 더하기 상용 로그 베타 값을 구해봐라. 16번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요거 하고 실생활 활용 문제는 2문제만 하겠습니다. 19, 20만 해야겠다. 22를 할까? 응? 뭐가? 22를 할까? 20번 대신에 22를 할까? 고민한 거예요. 22번이 데시벨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진 보내주셨어? 이따 보여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A값 금방 나오죠. 그죠? 자, A는 보니까 A분의 8이 5분의 4니까 A는 10이 되겠죠. 그죠? A가 10이 되니까 알파, 베타 곱은 10분의 1이 나오네요. 알파, 베타 곱이 10분의 1이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로그 알파, 베타니까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로그 10분의 1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자, 17번 써줄게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125a의 밑줄 정수 부분이 3, 소수 부분이 0.1. 즉 로그 125a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3 더하기 0.1 이렇게 생긴 거고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써달라. 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한다. 로그 2는 0.3010일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로그 A를 구해달래요. 로그 A는 얼마니? 자, 이걸 바꿔볼게요. 너는 로그 125 더하기 로그 A입니다. 그죠? 근데 로그 125라는 거는 5의 3승이죠. 그러니까 너는 3 로그 5가 나와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사실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로그 5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로그 5가 안 주어져 있고 생뚱맞게 로그 2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상용 로그 문제도 로그 5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로그 2를 알면 우리는 로그 5를 구할 수 있으니까. 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짠. 그래서 그 어떤 상용 로그 문제도 로그 5는 주지 않아요. 기껏해야 로그 2랑 로그 3 정도밖에 안 줍니다. 로그 2랑 3을 알면 2, 3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할 수가 있거든. 로그 4도 구할 수 있고 로그 5도 구할 수 있고 로그 6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상용 로그 문제는 기껏해야 로그 2랑 로그 3, 때에 따라서 로그 7 정도까지 주기도 합니다. 7까지만 줘도 거의 10까지는 다 구할 수 있죠. 9까지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로그 5라는 거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0.690 이거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문제마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는 그냥 로그 5라는 거는 로그 2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갖다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산수예요. 18번 선생님 해줄게요. 자, 18번 보시면 로그 30은 n 더하기 알파래. 단 n은 정수이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래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계산을 해달래요. 아직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로그 30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볼게. 로그 30은 1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잘 보시면 3이라는 건 1부터 10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로그 3이라는 거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3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 사이의 값이 나오고 그것을 알파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너가 n인 겁니다. 짠.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10의 n승
이건 1이고 10에 2알파니까 2 로그 3이죠. 근데 2 로그 3은 로그 9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럼 10의 로그 9니까 너는 사실 밑이 10인 거잖아. 10의 로그 10의 9는 그냥 9인 거죠. 앞에 10 더해지니까 실제로는 19인 거죠. 이렇게 분자는 다 구했어요. 자, 분모도 마찬가지. 10의 1승 빼기 10의 이번에는 로그 3이죠. 그냥 10의 3인 거니까 너는 그냥 3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7 나옵니다. 답은 7분의 19가 나온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두 문제하고 마칠게요. 19번을 보통 애들이 잘 못 풀어요. 19번 되게 유명한 문제이고 내신에도 서술형으로도 간간히 출제가 될 정도로 실생활 활용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문제를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빛이 어떤 유리장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기 전보다 X%씩 줄어든대. 빛이 유리장을 10장 통과한 후의 밝기가 처음 밝기에 정확히 5%가 됐을 때 우리가 X의 값은 대략 얼마일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식을 한번 세워볼게. 원래 A라는 빛의 밝기를 가진 녀석이 있었어. 얘가 통과를 하면서 얼마가 곱해져야 되냐면 100분의 100 빼기 X라는 값이 곱해져야 돼요. 곱해지면서 얘가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냐면 총 10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10번을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선생님은 편의상 이 숫자를 계속 쓰지 않고 너를 치환을 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너를 R이라는 미지수로 치환을 할게요. 나중에 등비수열까지 배우시면 너를 왜 R이라고 치환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얘는 보통 레이쇼의 약자를 쓰는데 어떤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미지수 R을 써요. 그래서 결론 A에 R에 10승 너라는 녀석이 처음 밝기에 정확하게 5%가 됐다고 그랬거든. 그럼 5%가 됐다는 거는 A에다가 100분의 5를 곱한 값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즉 R의 10승이 100분의 5란 소리야. 짠. 이 상태에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 주겠습니다. 10 로그 R는 너가 상용 로그를 취해 보시면 로그 5 빼기 2 이렇게 나오죠. 로그 5는 뭐였냐면 1 빼기 로그 2였어요. 문제에서 로그 5 안 주고 로그 2 줬죠. 넌 0.7이고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1.3인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결론 로그 R은 상용 로그 너는 마이너스 0.1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R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잘 보시면 로그 1.349가 0.1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로그 1.349가 0.13이래. 근데 얘는 보시면 마이너스 0.13이 나왔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13이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묻혀서 그럼 너는 마이너스 로그 R이 0.13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로그 R이라는 거는 로그 사실은 R의 마이너스 1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 게 마이너스가 다시 지수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 0.13의 상용 로그 값이 로그 1.349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가 1.349가 되면 됩니다. 근데 R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는 너의 역수인 거죠? 즉 100 빼기 X 분의 100 너가 1.349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산수예요. 산수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식 나오면 돼요. 산수하기 겁나 귀찮죠? 선생님도 안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약 얼마인지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22점 얼마, 뭐 24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우리 22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2번 보시면 어떤 소리의 강도가 밑줄 기준음 강도의 K배일 때 기준음 강도라는 게 있나 봐. 그랬을 때 너를 D
데시벨이라고 한다면 그 D라는 데시벨이라는 값과 요 강도의 K배인 K라는 숫자 간에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D는 10 상용 로그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데시벨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소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게 데시벨인데 너가 소리의 강도와 소리의 크기가 달라요. 데시벨은 크기고 소리의 강도는 어떤 에너지의 강도인 거예요. 너가 로그 K.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P 소리의 강도가 Q 소리의 강도의 25배래요. 자, 강도 동그라미. 어쨌거나 각각의 강도인 거지. K, P가 있고 K, Q가 있는 거야. 기준음 강도의 몇 배 이렇게 돼 있는데 P가 Q의 25배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죠? KQ에다가 25를 곱한 게 P의 강도, 그때 P의 소리의 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Q 소리의 크기 동그라미. 크기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 자, 얘가 크기고 얘가 강도라고 그랬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데시벨과 관련된 관계식을 만들 건데 너도 P에 대한 식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Q에 대한 식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P와 Q 소리의 크기의 차이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P라는 녀석의 소리의 강도가 Q라는 녀석의 소리의 강도보다 25배가 더 크니까 소리의 크기 역시 P가 Q보다는 더 크겠죠. 맞아요? 서로 뺄 거예요. 짠. 그래야지 소리의 차이를 구하지,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dp 빼기 dq라는 거는 사실은 로그끼리 서로 뺀 거니까 실제 진수끼리는 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근데 KQ분의 KP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주시면 누가 나오냐면 정확히 25가 나오죠. 이 자리가 25가 나오고 너는 그러면 10 로그 25인데 로그 25는 2로그 오죠. 2로그.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로그 5는 0.7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 어떤 문제도 로그 5를 주는 경우는 없다입니다. 계산하시면 끝. 됐죠? 답은 14가 나온다. 14데시벨. 됐나요? 자, 고생하셨고 요거 로그 기본 공식들 반드시 암기 잘 하시고요. 뒤에 연습 문제 보면 이제 기본 로그를 뭐 표현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조금 나오고